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2025년 10월 14일 화요일 장마감 리뷰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장 초반에 기존 고점이었던 509.95를 뛰어넘는 신고가가 512.40에서 나왔고요. 그 뒤에 크게 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봉 추세는 큰 흐름의 변화가 없었으나 어쨌든 장중에는 진폭이 크게 흔들리면서 투심을 많이 뒤집어 놓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어떤 일이 있었고 또 어떤 내용을 업데이트해야 되는지 순서대로 하나씩 개장 전 체크사항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간 선물은 0.82% 상승했었고 외국인은 그러면서도 452억의 선물 매도가 있었습니다. 1.54% 오늘 선물 상승 출발 후 내려와서 0.89% 하락한 음봉 마감했는데요. 야간 선물 종가보다 좀 뛰어넘어서 시작했던 것은 장 전에 발표됐던 삼성전자 실적 발표 효과였던 것 같습니다. 장중 진폭이 18.8포인트로 올해 주간장 기준 최대 진폭이 발생했습니다. 주간장 기준 작년 8월 5일 이후로 최대 진폭이 나온 거죠.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3분기 영업이익은 12조 1천억 정도로 전년 대비 32% 증가해서 아침에 대체거래소 시간에 매수 수요가 좀 몰렸습니다. 여야 정기국회 국정감사 31일까지 있고요. NFIB 소기업 낙관지수 IEA 원유시장 보고서 공개 예정되어 있습니다. 파월 의장 연설, 미셸 보만 부의장,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 수잔 콜린스 연은 총재, 베일리 BOE 총재 연설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미국 JP 모건, 골드만삭스, 시티그룹, 블랙록, 웰스파고 등 실적 발표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10월 13일 블록딜 옵션 거래대금 현황은 또다시 대형 거래가 등장했는데요. 콜옵션은 553억의 거래가, 풋옵션은 595억의 대형 거래가 등장했습니다. 오늘 10월 14일 블록딜은 3월물 쪽으로 집중이 된 현상이 집중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요. 525콜과 520콜, 495콜, 풋옵션에서는 495풋, 475풋, 450풋, 425풋 등이 거래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즉 3월물에 좀 집중되고, 이전 거는 12월물에 모였다면 좀 시간이 흘러서 보니까 이제 3월물로 조금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일단은 12월물 끝나고 나서 뭔가 큰 변화를 만들까 싶었는데 시장 상황상 좀 더 길어져서 3월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단에서 꽤 오랫동안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이제 분산 과정을 좀 거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때까지는 뭐 큰 폭의 충격적인 뭐 하락 이런 거라기보다는 중간에 이제 출렁 있는 단계 정도 그렇게 한번 겪어가면서 최대한 상단에서 머무르는 시간, 외국인들이 어쨌든 크게 보면은 양매도였으니까 머무르는 시간을 오래 보여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뭐 출렁임이 하락이 없는 것은 아니죠. 상승도 마찬가지 변동성이 없는 것은 아니고 꽤나 크게 진동이 있을 가능성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간을 잘 활용하면은 단기에 또 고수익도 가능한 타점이 나올 수 있으니까 잘 집중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글로벌 소식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토마호크 미사일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한 구상을 트럼프 대통령과 공유했다면서 17일에 미국을 방문해서 세부 사항을 논의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은 10월 에이펙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가능할 것이라면서 11월 1일 이전에는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도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중국의 히토류 통제 등 규제에 대한 철회가 없다면 더 공격적인 조치를 취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도 부연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중국에 대해 취한 무역법 301조 조사 조치에 반격하기 위해 한화오션 산하 5개 미국 자회사에 대한 반격 조치 채택에 관한 결정을 공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화오션은 장중 9%까지 낙폭을 확대하기도 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한국 증시는 슈퍼사이클과 대내적 계획 조치가 맞물린 상황으로 내년 코스피 목표가를 기존 3,250에서 3,800으로 상향 조정하고 최대 4,200까지도 가능하다고 언급했으며,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고 정치적 상황에 따른 증시 개혁 부진으로 약세장이 진행될 경우 3,100선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상당히 넓게 뭐 표현한 거죠. 3,100에서 4,200이다. 뭐 이렇게 내년도의 장세의 범위를 이제 추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국내 증시 장중 체크 사항입니다. 일단 먼저 국내 증시 말하기 전에 나스닥의
움직임을 좀 체크하려고 하는데요. 나스닥 장대 음봉 되돌림 61.8% 실패 위기라고 적어놨는데 요건 이 말입니다. 이 장대 음봉 선물에서 장대 음봉 이후에 618 반등 안착에 대한 움직임이 실패할 것 같다. 지금 음봉이 이렇게 떠 있으니까 그걸 적어놨고요. 현재 증권사 추산 개인 해외 선물 나스닥 미결 포지션이 60% 선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자, 해당 데이터는 유진투자 선물 데이터고요. 이거는 개인들의 유진투자 선물을 이용하는 해외 선물 나스닥에서 개인들의 포지션이 롱 포지션 61%가 지금 잡히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요건 LS증권인데 LS증권도 마찬가지로 61%의 롱 포지션이 잡히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개인들이 계속 숏 포지션을 오랜 기간 동안 유지했던 것을 고려하면 지금 뒤바뀐 것으로 볼 수 있죠. 9월 만기가 끝난 지 오래되지 않았기에 아직 움직임에 가볍게 변할 수는 있으나 수급 흐름이 현재 기준 뒤집어진 상황으로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자, 종합하겠습니다. 우리 증시 종합인데요. 이거는 장중에 제가 라이브 방송 때 언급드렸던 내용들, 그리고 파생반 텔레그램에 언급드렸던 내용들을 정리 요약하고 또 보충할 내용이 있으면 추가한 것이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의 매도와 프로그램, 외국인의 선물 매도와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가 더해져서 약세장이 나왔고, 장 초반 전일 숏 포지션을 털어내고 하락하면서 금요일부터 시장은 위아래로 투심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모두 무리한 레버리지를 동반한 롱 포지션을 청산시키는 과정이 진행되었고, 이후 숏 포지션도 재차 청산시키는 과정을 연속적으로 보여주며 고가권 특유의 진폭을 확대시키는 불안한 변동성 장세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일봉상으로 추세가 유지되고 있으며, 자, 일봉 보시면 그냥 흐름 유지 중이죠. 아직까지 뭐 이거를 깨고 내려오는 적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위협은 하고 있겠지만, 그렇죠, 실제로 이렇게 깨지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유동성 강세장에서, 자, 유동성 강세장에서 아직 뚜렷한 조정 국면을 겪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뚜렷한 조정 국면이라 함은 이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 닷컴 버블이나 뭐 서브프라임 때 등등으로 돌아가서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일단은 2008년도 볼까요? 자, 이렇게 보면은, 자, 이 정도의 어떤 굵직한 조정세 흐름, 자, 이렇게 가면은 지금은 요 정도 흐름만 나온 거죠. 이렇게 가다가 출렁이는 정도만 나오고, 실제로 위에서부터 10에서 20% 내리꽂는 그 정도의 강한 조정 국면이 한 달 정도, 2주에서 한 달 정도 연출되는 장면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예시를 든 거지만 대체적으로 유동성 장세, 강한 장세가 펼쳐지는 때에는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면서 다시 고가를 경신하는 그런 과정을 몇 번, 두세 차례 보여준 다음에 상단에서 분산 과정을 거쳐서 내려오는 것이 일반적인 루틴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런 장면이 하나도 연출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고려하면서 봐야겠죠. 먼저 세팅이 돼야 될 겁니다. 그 작은 파동에서도 누군가는 유리한 측면이 있어야 될 건데 아직은 뭐 그런 구축된 상황이 아니었고, 이제 오늘로써 어느 정도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제법 있지 않았나 싶긴 하지만, 또 막판에 또 외국인들의 매도가 축소되면서 4,500억대로 축소돼서 뭐 그것 또한 아주 강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점차 구축하는 단계 정도로만 보고 있습니다. 유동성 강세장에서 뚜렷한 조정 국면을 겪지 않은 상황으로 단기적으로 외국인의 하락 세팅이 완료되면 충분히 흔들릴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외국인은 선물 세팅 이후 풋옵션을 가미하며 조절한 뒤 그동안 사둔 현물을 매도하며 실제 증시를 끌어내리는 방식으로 단기 조정 국면에서의 차익을 추구할 것으로 보이며, 한 번에 대세를 바꾸긴 어렵기에 시장에 대기하고 있는 자금들이 반응이 강하게 나오는 상황을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일단 단기적으로 조정을 보이더라도 이때 차익을 남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 먼저 선물, 자, 제가 장중에 이제 준비 시작이라는 설명을 드렸죠. 자, 준비 시작 버전, 준비해서 선물 매도 세팅을 합니다. 자, 선물 매도 세팅을 충분히 준비하고, 자, 시작할 때 시에서 어떻게 해요? 풋옵션 매수를 세팅합니다. 그다음에 착에는 이제 실제로 이제 증시를 내리기 위해 가진 현물을 매도하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죠. 다만 이번에는 외국인들이 4월부터 방향성이 꼬였죠. 4월에
4월 10일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 유예로 시장이 강하게 터닝하면서 외국인들이 그때 강한 숏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크게 흔들려서 그 뒤부터는 블록딜 옵션 등을 동반해서 옵션에서 많은 움직임을 보여줬었죠. 그래서 사전에 블록딜 콜 매수와, 자 여기서 블록딜 콜 매수 굉장히 많았잖아. 6월달에 6월 4일쯤 해가지고 6월 10일 요때 그때 엄청나게 들어왔던 블록딜 콜 매수와 그 뒤에 들어왔던 양매도, 이런 것들로 이제 사전 준비를 해놓고 그 다음에 선물 매도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흔들고 나서 다시 밑에서 세팅을 하겠죠. 다만 이게 오늘부로 시작될지 아니면 한 번 더 갈지 아직 모릅니다. 왜? 추세를 안 깼기 때문이죠. 금요일에 야간에 떨어졌던 거는 야간에 떨어졌던 거기 때문에 제가 현물에선 반응을 보일 수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한 차례 관리가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려 왔었고, 다시 그게 관리가 돼서 커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정작 중요한 거는 이제 화수목으로 넘어가면서 이게 추세를 깨고 내려올 것인가, 아니면 다시 한번 고가를 돌파해서 오버슈팅으로 완전히 숏 포지션을 무너뜨리고 나서 그때 다시 작업이 이루어질 것인가를 봐야 되는데, 그래도 외국인들이 지금 분할로 매도 세팅을 조금씩 하고 있었기 때문에 4일간 대략 4일 동안에 한 2조 7천억 정도 가까이 이렇게 매도가 지금 진행됐어요. 물론 뭐 하루에도 뭐 어느 정도 다시 채워 넣을 수는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이제 아직까지는 매도로 지금 잡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분할 매도하는 과정이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겠죠. 그래서 장중에 이제 오전에 아침에 적어드렸던 거거든요. 요거는 외국인은 대체로 분할 고가 매도를 시도 중이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렇게 올라갈 때도 사실은 꺾이는 것을 대비를 하는 모습이 필요했던 겁니다. 오늘 이 청산을 양쪽으로 지금 심리를 흔들었잖아요. 금요일 장에 큰 하락을 보여주면서 롱 포지션도 불안하게 만들었고, 또다시 반등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고가를 돌파하는 정도가 나오면서 숏 포지션도 불안하게 만들어줬고, 양쪽으로 다 심리를 흔든 다음에 이제 속가내고 이제 내려갈 준비를 하는 것은 외국인들이 분할 고가 매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이제 어느 정도 풀어볼 수 있었던 겁니다. 며칠째 분할 중인 상태, 기존에 세팅되지 않은 상태에서 천천히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는 단계로 봤고요. 구축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하락에 외국인은 좋은 점이 없다. 이게 뭐예요? 선물 매도를 충분히 하지 않고 그 다음에 풋옵션 매수로 넘어가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락했을 때 그들이 좋은 점이 없기 때문에 무리한 하락은 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도 추세를 지켰죠. 오늘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변동성이 컸을 뿐이지 실제로 일봉 추세를 깨진 않았던 거니까요. 다만 외국인은 월물 콜옵션에서는 주로 기존 콜 매도를 나눠서 청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오전에 쇼커버링을 했던 것으로 이제 88억 정도 매수가 들어와 있죠. 이거 아침에 들어보고 그대로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반대로 개인은 기존 콜 매수 물량을 주로 매도 청산했는데 대부분 아침 상승 시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무슨 말이에요? 콜옵션 차트 보면은 대부분 개인들의 이런 매도가 아침에 빨리 이루어졌습니다. 9시 반 정도까지 해서 빨리 이루어진 거죠. 외국인들의 콜 매수도 마찬가지로 아침에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거의 다 비슷하게 그냥 흘러갔었죠.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아침에 콜옵션이 상승했을 때 개인들이 청산했다. 무슨 말이죠? 전일 들어왔던 완개미 콜옵션을 포함하여 당일만큼은 콜옵션에 대해서는 차익을 내고 정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일 차익으로 오늘 실현평가 합쳐가지고 대략 한 25억 정도의 큰 콜옵션 수익이 개인 쪽에서 나타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즉 오늘 95억의 콜매도를 하면서 수익을 20억 이상 봤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다만 누적량으로는 손실입니다. 오늘만큼만 수익을 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막판에 오버나잇을 했던 왕개미 콜옵션 535콜에 대해서 좀 중심으로 들어왔다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아침에 다 단기 차익을 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물론 뭐 다른 쪽에서 들어왔으면은 좀 커버가 됐겠지만 어쨌든 아침에 미결이 줄어들었습니다. 금토와 투신의 매수 에너지는 평균보다 강한 상태였죠. 금요일, 월요일, 화요일에서 3일 연속 금융투자의 매수, 투신의 매수, 장중에 들어오는 것을 비교적 좀 강하게 판단해줘야 됐던 상황인데요. 그 뒤에 외국인들의 매도가 강력히 작용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매도가 더해지면서 시장은 변동성을 하방 쪽으로 좀 많이 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정리가 돼서 오늘 이제 종가 기준으로 위클리 옵션 현재 기준 화요일 종가로 코스피 200이 외국인 입장에서는 모든 자리에서 수익 마감이 가능하나 양매수 베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쪽 변동성이 커질수록 유리하다. 개인은 상방 베팅으로 512포인트 이상 가야 수익 마감이 가능하다. 금융투자는 493에서 508 사이 정도만 들어와도 수익 마감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만 위 조건은 화요일이기 때문에 많은 변화가 생길 수 있는 현재까지 상태의 손익 구조죠. 즉 수요일 목요일에 아무런 위클리 옵션 베팅이 없다라는 가정 하에 나오는 거죠. 앞으로 수요일 목요일에 나오는 위클리 옵션 들어가는 베팅 포지션에 많이 변화가 될 겁니다. 다만 오늘 같은 변동성 데이, 고변동성 장세에서 각 투자 주체들이 어떠한 대응을 했는지 참고로 볼 수 있겠죠. 자, 파생반에 올려드렸던 텔레그램 메시지 중에 3컷 정도를 오늘 가져와서 복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건 타임라인식으로 복귀한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장중에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도 텔레그램에 시시각각 중요한 내용들을 올려드린 내용을 점검하는 겁니다. 이 같은 내용이 나는 있으면 좋겠다, 받아보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현재 영상에 댓글 상단 고정 메시지 보시고 텔레그램 상단방으로 문의 주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8시 46분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의해 직전 고가 부근에서 출발한 시장은 첫 분봉부터 외국인의 선물 고가 매도로 시작했습니다. 560 계약과 608 계약을 포함한 대량 매도가 체크되었고요. 이제 외국인 연속성이 나오는지 볼 필요가 있었죠. 8시 48분에는 연휴 이후 외국인은 선물을 지속적으로 고가 매도를 분할로 시도하고 있다. 그리고 어제도 주간 1조 원 매도에 이어 야간에도 452억 매도했다라는 것을 점검하고 갔죠. 8시 54분에는 프리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쇼커버링으로 땡기기보다는 고가 추가 매도를 시도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이 과정을 본장까지 이어가는지 아니면 돌아서는지 체크해야 되겠습니다. 금융투자와 투신의 선물 매수 힘은 금요일 월요일에 이어서 3일째 평균 이상의 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점검했었고요. 8시 56분에는 삼성전자 선물이 이제 최근에 10일이면요 3거래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연휴 때문에 3거래일 동안 개인은 2,800억의 대량 매수가 들어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고가 선물 매수가 많았어요. 삼성전자가 오늘 97,500원에서 92,200원까지 큰 변동성을 보였던 사유이기도 할 겁니다. 물론 오늘 실적 발표가 나서 차익을 했다고는 하지만 기술적 이거는 이제 실적인 거고, 수급적인 것은 삼성전자의 선물의 고가에 개인들의 대량 매수가 좀 유입됐다라는 점이 작년 7월과 어느 정도 유사점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작년 7월에 8월 5일장 폭락장 있기 전에 고가에서 삼성전자 8만 5천 원 정도였나요? 8만 5천 원 정도 라인에서 삼성전자 주식 선물에 6, 7천억에 해당하는 대량 매수가 개인들로 하여금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그 정도 규모는 아니지만 2,800억은 적지 않은 수준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이제 9만 원대에서 작용이 된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물량을 털기 위해서 시장이 삼성전자 중심으로 조금 흔들릴 여지가 생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프리장 외국인 대량 매도 이후 연속 매도가 진행 중인 외국인이고요. 이제 처음으로 대량 매수 한번 찍는 시간이 9시 1분에 198계약 나왔는데 그리고 나서 일단 옵션 쪽으로 커버가 된 다음에 선물을 다시 매도하기 시작했었죠. 9시 3분에는 수급의 강도는 3일 연속 금투와 투신도 강합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외국인의 선물 매도 역할이 더 크므로 양쪽 합산으로 봐야 하고, 이럴 땐 기술적인 풀이가 더 중요해집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제는 애써서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를 외면했죠. 그리고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도 외면했죠. 자, 그런 상황에서 오늘은 보다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중요하고 프로그램 추가적인 매도, 여기서부터 매수, 여기까지는 이제 무시하고 여기서부터 올렸던 걸 파는 것 자체는 상당히 중요하게 봤습니다. 어제보다 그들의 힘을 좀 세게 보면서 두 가지 힘이 만난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즉 외국인들의 매도와
금융투자의 매수, 투신의 매수가 합쳐져서 나타난 이 횡보 중간 과정에서 프로그램 매도가 가미되면서 급락이 나왔던 그런 장세였죠. 프로그램 비차익은 어제처럼 일단 갭상승에 대한 시스템 반응으로 추정되고요. 2천억 원대 대량 매도로 출발했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무시하자. 이런 경우 크게 신경 쓰기보다는 장중 영향력이 커지는 상황을 살핀 후 판단해야겠는데 그 뒤에 영향력을 크게 주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9시 6분에는 외국인은 매도 포지션 세팅을 최대한 위에서 하고 싶어하는 상황이죠. 쇼커버링으로 가지 않고 선물을 위에다가 때리면 이득인 거죠. 외국인들은 아래에다 내리면서 포지션을 세팅하기보다는 위에다가 구축하는 상황. 우리가 주식을 매수할 때 제가 설명드렸죠. 주식을 매수할 때 내가 분할 매수의 계획을 갖고 있으면 물량을 쭉 채울 때까지는 내려가는 것이 더 낫겠다. 그 다음에 급등하는 것이 좋겠죠. 물량 채우지도 않았는데 발만 담그고 있었는데 급등이 나와버리면 실제로 빠르게 수익이 날 수는 있어도 큰 금액이 올라오기는 어렵죠. 그래서 충분히 수량을 확보한 다음에 올라가는 것을 선호할 겁니다. 그것도 좋은 단가로 확보하는 것이 좋겠죠. 반대로 매도를 가져갈 때도 외국인들이 좋은 단가에서 매도하는 것을 선호할 겁니다. 충분한 물량이 채워질 때까지요. 그래서 9시 7분에는 외국인이 일부 461계약을 포함해서 매수도 잡히고 있다. 일부 선제적인 쇼커버링도 포함되어 나오기 시작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언급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컷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9시 15분에 요거는 아까 전에 언급드렸던 내용이니까 넘어가고요. 1차 저항권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9시 21분 511포인트로 언급드렸는데요. 자, 511포인트 선에 근접한다. 매물대가 전혀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었는데 실제로 고가를 돌파하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자리였던 512.4까지 또 신고가를 찍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511포인트 자리를 이탈할 때 숏포지션으로 들어가서 수익이 날 수 있었던 거죠. 이제 저항권을 그렇게 활용을 하면 좋겠죠. 무조건 저항에서 꺾인다가 아니라 저항에서 꺾이는 걸 확인하면 아 이거구나 라고 이렇게 들어가는 게 더 합리적이라는 겁니다. 지지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지지라고 여기서 올라가겠지가 아니라 지지에서 반응을 보고 대응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죠. 지지는 뚫리면 다음까지도 열리게 되는 거니까 오늘 나왔죠. 오늘 1차 지지가 뚫리면 다음 자리 2차까지 한 번의 공간을 열어주기도 했었습니다. 자, 9시 36분에는 상단 매물이 전혀 없고 옵션 거래가 커서 장중에 결정되는 거지 계산 자체가 불가능에 가까운 신고가 시장이다. 그리고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는 한 번의 움직임으로 5포인트 이상씩도 금방 나올 수 있겠다. 그래서 5포인트 해봐야 1%도 안 되는 움직임이죠. 한 번에 5포인트는 금방 떨어질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뭐 18포인트, 18.8포인트나 움직였던 겁니다. 한 번에 큰 숏도 보여줬기 때문에 언제요? 금요일 야간에 심리적으로는 취약해졌던 시장이고 그 과정에서 레버리지 롱 포지션을 한번 털고 간 효과가 어제 오늘 원리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상승 쪽에 고가 돌파할 때 그렇게 봤다라는 거죠. 화요일이지만 10억이 넘어가는 위클리 풋옵션이 잡히고 있었는데 이거 장중에 다 넘어가 버렸어요. 콜옵션 쪽으로. 9시 53분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분봉이 살짝 밀리면서 생긴 선물 위협을 LG엔솔이 커버해주고 있는 모습이나 시총 차이가 많이 컸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합쳐보면 LG엔솔의 10배가량 될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움직임을 LG엔솔이 커버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역할은 좀 해줬죠 오늘. 그러나 결국에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특히 삼성전자가 고가에서 많이 흔들리면서 시장은 내려오기 시작했던 거죠. 9시 54분에는 3일 연속 힘을 썼던 금투의 매수가 꽤 줄어들어 있다. 말씀드렸고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상승 에너지가 꺾였다 라는 거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분봉 꺾이는 거 같이 시장 하락을 바라봤고요. 그 다음에 10시 2분에는 벌써 5포인트의 흔들림이 나왔다라는 거 체크했고 10시 9분은 삼성전자 호가 구조를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서 이제 분석을 했었죠. 삼성전자 호가 구조상 메이저의 물량 커버가 평소보다 약합니다. 개인들의 매매가 많아지면서 개인들끼리 거래하는 시간을 늘려주기 시작한 거죠. 자, 개인들의 참여가 삼성전자에 많아지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메이저는 싹 빠집니다. 너네들끼리 좀 싸워볼래? 하고 빠져줍니다. 그게 오늘 엑스레이 효과상 잡히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이거 이제 라이브 방송 때 설명드렸던 건데 이게 취약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좀 빠질 수도 있겠는데를 언급드렸던 건데 실제로 그 당시 시간은 10시 9분이었잖아요. 10시 9분에 삼성전자 주가는 어디였죠? 자, 여기입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10시 9분에 94,500원 정도에 있었네요.
그쵸? 요 구간에 있었죠. 그래서 요거 조금 이제 빠지면서 보합 이하로 좀 떨어질 수 있겠는데 라는 언급을 드렸는데 실제로 그대로 쭉 밀어냈죠. 그다음에 한번 진정됐다가 다시 밀어냈고, 그래서 요게 요런 움직임들이 20년 12월과 21년 1월 동학개미 운동 시절에, 자 삼성전자 일봉 차트 보시면 당시에 고가를 형성했던 이 동학개미 운동 시절에 상단 부근을 향할 때 한 번씩 보여줬던 일들이에요. 예. 삼성전자에서 고가를 만들러 갈 때 나타났던 첫 번째 현상이기도 합니다. 개인들이 워낙 많이 접근을 하니까 메이저가 쓱 빠져요. 오히려 매도를 하면서 빠집니다. 너희들끼리 한번 놀아봐라, 싸워볼래? 매수한다고? 나는 좀 빠질게. 매수할 사람들 매수해? 이렇게 빠져준다라는 겁니다. 그런 행동들이 첫 번째로 잡히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때 그러고 나서 연속적으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제 96,800원 찍는 1월 11일까지. 그리고 10시 21분에는 외국인이 다시 선물 매도가 3,000억 늘어나고 있었죠. 10시 21분에는 512.4에서 볼벤 하단까지 거의 7포인트가 밀렸고요. 5포인트 이상은 정말 위아래로 쉽게 움직이는 시장이 연출되고 있고 실제로 한참 더 많이 움직였다. 그래서 10시 25분에는 삼성전자 호가 구조가 취약해진 뒤 파란불을 켜자 다시 받아주는 돈도 슬슬 개입하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떨어진 거죠. 자, 세 번째 컷 보면요. 1시 17분 이제 오후장으로 넘어와서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가 5천억을 근접하고 있었습니다. 약세장이라는 거죠. 이건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점심시간 때 잠깐 제가 라이브 방송 하면서 점심시간 때는 이제 노래를 틀어놓고 있잖아요. 근데 잠깐 마이크를 다시 켰었습니다. 그래서 요 하락장 급락 나오는 것을 잠깐 언급 드렸었고, 1차 2타로 2차까지 공간,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요 자리였죠. 자, 1차 자리 2타로 2차까지 공간, 2차에서 살짝 받아주다가 한 번에 쏟아냈죠. 그러고서 이탈된 자리가 다시 저항 역할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1시 28분에는 외국인 선물 매도 구축이 4일간 3조 원 있었던 상황이었고 지금 조금 줄어서 끝나긴 했습니다. 애써 고가에서 매도를 하면서 점차 진행 중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었고요. 하나오션 쪽 악재 생기면서 조선주 흔들어서 한 번 더 가볍게 내려왔고, 그 다음에 미국 수입 목재에 대해 10% 관세 발효 이야기도 들리고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대 고가 대비 18포인트 정도 이상까지 빠지면서 변동성 지수가 30포인트를 넘어서는 모습도 나타났었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오늘 파생반 텔레그램의 일부 3컷 정도만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 매물대 체크 기준 라인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520에서 22 정도 상단의 의미부여 크게 하지 않고요. 오늘 실제로 고점은 512.4에서 찍혔습니다. 여기다가 그냥 그거만 적어주면 되겠죠. 512.4 현재 고점 이렇게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491.3 큰 거 없지만 그래도 체크만 하고 481 중요하게 체크해야 됩니다. 현재 495포인트대까지 야간에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 자리를 본다면은 481선까지도 열어두기는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는 이제 영향이 있을 때쯤 다시 언급드리면 될 것 같고요. 쭉 내려서 일단 정점이 찍혔으니 피보나치를 적용해서 단기적인 새로운 라인을 구한다면 이렇게 요거는 사실 좀 수정이 돼야 돼요. 왜냐면 오늘 고가가 512.4였기 때문에. 그래서 자, 요거는 자, 오늘은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제가 요거는 업데이트를 지금 못했는데 내일 장중에 반영해서 자, 다시 리뷰를 올려드릴 텐데요. 간단히만 살펴보면은 대략 776.4는 490포인트 정도가 될 겁니다. 수정을 할게요. 어차피 고가가 돌파했으니까 피보나치는 다시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618 자리는 476 정도 자리가 되겠네요. 이거 다시 업데이트해서 적으면 되니까. 그 다음에 50% 자리도 대략적으로 465 정도가 될 거고, 이 밑에는 거의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만 요거는 다시 정리해서 내일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방송 때 언급 드려야겠죠. 자, 마감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오늘 273만 주 매수했고요. 외국인 보유 비중은 51.9% 유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은 선물에서 4,575억 매도가 나왔고요. 선물 12월물은 이제 매도 포지션이라고 봐야 될 정도로 중립에서는 조금 벗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약간의 이제 매도 포지션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프로그램 비차익은 4,174억 매도가 나왔고 최근 1년간 매도 누적이 14조 9,700억 정도 잡히고 있습니다. 환율은 10월물 달러 선물 기준 1,430원을 넘어서 1,432원으로 정규장을 종료했고요. 외국인은 정규장에서 596억 원의 매도를 했습니다. 현재 야간에서는 조금 더 올라서 1,433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중기 추세로 상승이 계속 이어지는 거 체크하고 있고요. 다음 저항점은 1,440선 체크를 먼저 한다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변동성 지수는 오늘 8.63% 상승해서 30.45로 마감을 했습니다. 월요일에 이제 주말에 이제 제가 언급드렸기로는 월요일에 변동성 지수가 10에서 30% 이상 급등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관점이 부합이 된 다음에 볼벤 상단을 지키고 다시 급등이 나오면서 공간을 서서히 열어주고 있죠. 자, 다음 빗각으로 연결된 공간 체크해보면 어디에요? 대략적으로 한 40포인트 내지 한 39포인트 요 정도까지는 솟구칠 수가 있는데, 자, 그렇게 되는 경우 한 번 더 20-30%가 올라가게 되겠죠? 그럴 때 급락장이 연출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열리는지 아니면 그 전에 지난번에 만들었던 요 갭자리에서 막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시장과 한번 맞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변동성 장세가 유지되고 또 옵션의 등압도 지금 이틀 연속 올랐습니다. 자, 오늘 옵션의 등압이 30포인트가 넘어섰어요. 자, 옵션이 살찌워져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11월물 자체가 상당히 길지만 어쨌든 평소보다 길어가지고 등압이 더 크긴 하지만, 자, 10월 2일에 등압이 27.2, 10월 10일에 27.15, 그 다음에 10월 13일에 29.66, 10월 14일에 30.20이죠. 자, 옵션의 등압은 매일마다 조금씩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지금 일반적인 루틴을 이틀째 벗어났네요. 10월 2일에서 10월 11일도 별로 내려가지 않고 같은 자리였죠. 그 다음에 이틀째 지금 올라갔습니다. 보통 3일 정도 올라간다 치면은 그 뒤에 고변동성 장세가 한 번 더 크게 출현하면서 일반적으로 급락장이 연출되는 경우가 더 많이 그런 경우가 되게 많다. 저런 경우에 그렇게 연결이 된다. 그 급락장이 뭐 어마어마한 걸 또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게 순간적으로 흔들림이 나오기가 쉽다. 요거를 뜻합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고 시차를 두기도 하니까 앞으로 옵션의 등압을 계속 추적을 해보고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그런 점들이 조금 더 약화되기도 합니다. 어차피 등압은 시간이 흘러서 만기에 가까워지면 내려와야 돼요. 시간 가치가 지금 많이 살찌워져 있다. 세타 값이 많이 불어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옵션 변동성에 베팅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서 옵션의 가치가 부풀어 올라와 있다. 이러거잖아요. 그러니까 변동성을 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변동성에 대한 의식이 생겼고 그에 대한 움직임이 또 연결될 수가 있다라는 걸 뜻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